네, 지금부터 2021 팍스넷 뉴스 벤처캐피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주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벤처 투자 시장에서는 중간 회수 이 벤처 펀드가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팍스넷 뉴스에서는 이 중간 회수 벤처 펀드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벤처 투자 중간 회수 시장이라는 주제로 이번 포럼을 마련했는데요. 중간 회수 시장의 활성화는 벤처 투자 시장의 민간 자금 유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벤처 시장의 오랜 숙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팍스넷 뉴스가 개최하는 이 토론회가 아무쪼록 우리 중간 회수 시장을 한 단계 더욱 발전시키고 또 나아가서 전략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 순서는요, 이 GP에게 LP 지분 중간 회수 시장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김준민 메타 인베스트먼트 대표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김 대표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준민 대표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원익 투자 파트너스 그리고 K2 인베스트먼트, 엔베스터 등에서 활동해온 베테랑 투자 전문가입니다. 세컨더리 펀드 운영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컨더리 펀드 전문 운용사인 메타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우리나라 벤처 투자 중간 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민 대표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타 인베스트먼트의 김준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일개 작은 운용사의 대표인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GP에게 중간 회수 시장이 필요한 이유 부분인데, 저는 LP 지분 유동화 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간 회수 시장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목차에 보시면 저희 회사 메타 인베스트먼트 소개를 끝에 좀 하려고 자료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편집국에서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 페이지 제가 들어서 제 마음대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 로고가 저 밑에 아주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벤젠고리를 형상화해서 만든 로고인데요. 제가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벤젠고리에서 알킬 화합물이 여러 형태로 붙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알킬 화합물이 한 칸 떨어져 붙어 있는 구조를 메타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비운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인데요. 저희는 LP 세컨더리 전문 운용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메타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LP 세컨더리 시장 현황과 LP 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또 현재 LP 세컨더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약간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벤처펀드, PE펀드 시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상황으로 일반 법인과 개인 출자자의 출자 금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벤처 훈풍이 불었던 2016년과 중소벤처부의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펀드 결성 규모가 확대되었던 2017년 이후부터 일반 법인과 개인 출자자의 출자 금액의 절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단연간의 LP 세컨더리 투자를 통해서 일반 법인과 개인 출자자는 펀드 결성 이후 3년, 4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출자 지분에 대한 유동화 니즈가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을 투자 경험을 통해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 법인과 개인 출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유동화 니즈가 매우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LP 지분 유동화를 통해서 민간 자본이 회수가 이뤄지고 이 회수된 자본을 통해서 재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정책 자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자본 중심의 벤처 PE 시장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보시다시피 2016년도에 일반 법인과 개인 출자자가 약정한 금액은 6천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1조 원을 초과하였고 2020년도에는 1조 3천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메타인베스트먼트는 지속된 LP 세컨더리 투자를 진행하면서 LP 세컨더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펀드 리스트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들의 출자자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펀드가 결성된 이후에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담으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네트워킹과 내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2016년과 2017년도에 일반 법인이 출자한 규모는 자산 1천억 원 이하의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2,5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두 개년 동안 자산 1천억 원 이하의 작은 기업들이 2,500억 원을 추가했다는 얘기는 매년 유동화 니즈가 있는 일반 법인의 출자 지분의 규모가 1,000억 원을 초과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LP 세컨더리 시장에서 LP 세컨더리 매도자 구성은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가 중심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LP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상황은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투자업체의 IPO, M&A 지원 등으로 투자 자산에 대한 회수가 지연되어 만기일 기준 청산이 어려운 펀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기의 연장을 반대하는 출자자들의 LP 지분 전체를 인수하여 펀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테일엔드 방식 등의 새로운 기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펀드 만기까지의 약정액의 20%가 미회수된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2022년 이후에는 연간 5천억 원을 초과하는 시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7천억 원을 초과하면서 미회수 및 만기 미청산되는 펀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에서는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청산이 안 되고 있는 펀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GP 주도 세컨더리라는 컨셉의 새로운 LP 세컨더리 기법이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습니다. 연간 800억 불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LP 세컨더리 시장에서 GP 주도 만기 연장을 형태로 취하는 GP 주도 세컨더리 시장 규모가 최근 10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하였고 전체 LP 세컨더리 시장 규모에서 3분의 1을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기가 도래했는데 펀드의 청산을 이루지 못하면 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GP들의 성과가 부진해서 어쩔 수 없이 GP 주도 세컨더리를 도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솔루션이라는 시각으로 변모하면서 GP 주도 세컨더리가 최근 10년 동안 10배 이상 확대하는 이런 확대 국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GP 주도 세컨더리를 자금 납입 방식으로 나눈다면 탑업 캐피탈 인퓨전 방식이 있고 테일엔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조합이나 신기술 투자 조합이 법적 근거를 민법상 조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모든 조합원의 지위는 동일하다는 법적 원칙에 따라서 왼편의 탑업 캐피탈 인퓨전 방식은 국내에서는 적용하기에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오른편의 테일엔드 방식의 세컨더리 거래를 통해서 만기 도래한 펀드들을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LP 세컨들이 활성화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LP 세컨더리 펀드로 인해서 펀드 결성 규모가 확대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 규모가 확대가 되는 것은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민간 자본시장에서의 훈풍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펀드 결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14년도에 만들어졌던 K2 인베스트먼트의 LP 세컨더리 펀드와 2016년도에 만들어진 네오플럭스의 LP 세컨더리 펀드들이 일반 법인과 개인 출자자의 출자 지분을 유동화시켜주면서 출구 전략으로 작동하는 것을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러 운용사들은 LP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서 출구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민간 자본을 펀드 시장에 유입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벤처 펀드의 그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정책적 노력으로 벤처 기업의 기업 중심의 생태계는 많은 노력을 통해 갖고 선순환 구조를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은 창업자의 아이템과 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스태프 인력들의 지원 그리고 자금의 지원을 통해 갖고 성장의 선순환 구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펀드의 출자자들의 유동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생태계 구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LP 지분 세컨더리 펀드를 통해서 출자자와 펀드 그리고 펀드로 투자하는 기업들을 나올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LP 세컨더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근거는 다음 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2페이지에 있는 펀드 투자 리스트는 저희 회사가 2020년 11월 말에 결성한 860억 규모의 LP 세컨더리 펀드에서 투자한 포트폴리오 내역입니다. 본 펀드에서 결성 5개월 만에 약정 총액의 50%를 투자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투자 내역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매도자가 금융회사인 경우가 4건인데 주요 매도인인 일반 법인인 5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장표에서 금융회사는 대부분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2017년, 18년도부터 벤처펀드, PE펀드에 출자했던 그 지분들이 현재 유동화 니즈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 시장이 여러 형태로 발전을 하면서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펀드가 현재 LP 세컨더리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한 200억 원 전으로 남아 있는데 현재 저희 회사에 접수되어 있는 LP 세컨더리 투자 건수로는 20여 건, 금액으로는 7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모든 접수된 투자건을 지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므로 올해 중에 LP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로 결성하는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LP 세컨더리 펀드에 대해서 앵커 출자 기관에서 출자 사업하는 부분에서 과거에는 한 개사 정도만 지원하고 선정이 이루어졌던 그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그 LP 세컨더리 운용사를 희망하거나 LP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의 수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한국성장금융에서 앵커 출자 사업으로 진행했던 LP 세컨더리 펀드 출자 사업에서 다른 2개 운용사랑 경합한 경험이 있고 작년에 한국성장금융에서의 출자 사업에서도 아주 우량한 2개 운용사와 치열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엔 저희 회사를 통해서 LP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하는 게 어떤지, 어떤 방식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의를 하고 있으며 제 주변에서도 5개를 초과하고 있는 운용사가 LP 세컨더리 전문 펀드를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한국성장금융의 박성호 팀장께서 LP 지분 유동화 시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박성호 팀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박성호 팀장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한국성장금융에서 현재 LP 지분투자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장금융은 주요 LP로 참여하면서 다수의 중간회수 펀드에 대규모 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업무들을 담당하는데요. 우리나라 중간회수 펀드의 현황과 성과, 그리고 이제 향후 전개 방향 등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성장금융 박성호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 좋은 포럼을 이렇게 주최해 주신 탁스넷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업계에서 또 기라성처럼 또 역할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장금융은 펀드 오브 펀즈 운용사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펀드 오브 펀즈는 이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벤처 투자 펀드, 뭐 PF의 어떤 그 회수 기간이 길다라는 것보다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펀드 오브 펀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펀드 오브 펀즈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이 펀드에 대한 출자를 지금까지는 프라이머리 출자를 위주로 해온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더욱 좀 민간의 자금을 펀드 오브 펀드로 유치하고 또 그런 펀드 오브 펀드 시장을 좀 국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세컨더리로 나가야 되는 건, 저희가 모펀드에서 출자한 지분을 사기도 팔기도 하고 또 다른 출자 지분을 사기도 하면서 이 시스템 내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성장금융이 직면한 어떤 필요가 아니라 당위한 굉장히 당위성을 가진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저희는 지금 그런 어떤 기반을 깔고 이 업무를 좀 취급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럼 LP 지분 유동화 시장이 왜 필요하냐?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이 모험 투자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 시장의 활성화라는 거는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이 빨리 돌아야 됩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두 번째는 외부 시장으로부터 그 시장에 돈이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LP 출장 시장을 보면 돈이 도는 속도가 느립니다.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회수 루트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에 있는 자금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빨리 회전될 수 있다라는 시장이라는 걸 보여주면 분명히 외부의 이 시장에 관심이 없던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어떤 믿음, 확신이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셜 시츄에이션에 빠진 어떤 법인의 어떤 LP 지분을 예를 들면 성장금융이 대신 사줬다. 그럼 사실 시장만 놓고 보면 제로섬입니다. 저희는 프라이머리 출자할 돈으로 그 세컨더리를 산 거니까요. 대신에 다만 그 세컨더리가 가진 특유의 어떤 짧은 듀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이 빨리 도는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내가 혹시나 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나갈 시장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른 시장에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LP 모험 투자 시장이 더욱 좀 풍부하게 빨리 돌고 많이 돌게 하는 거, 그게 저희 성장금융의 LP 지분 유동화 시장이 왜 필요한지를 보는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관점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뭐 IPO 시장도 활발해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IPO에 예를 들면 조금 실패한다든지 혹은 지연된다라고 하면 그냥 세컨더리로 프리-IPO 펀드나 세컨더리 펀드에 넘기는 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IPO 끝까지 한번 이 기업을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는 GP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김주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테일엔드 거래가 많이 지금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세컨더리 투자들을 여러 다니면서 계속 주주 손바뀜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GP가 초기 투자부터 본인들과 어떤 밸류업을 같이 해왔던 GP가 IPO까지 같이 해주는 걸 훨씬 바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LP 지분 세컨드는 또 기업에도 충분히 아주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성장금융은 뭐 이 앵커 출자, 앵커 프라이머리 출자를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이 출자 사업을 이런 형태로 기획을 하면 과연 민간에서 시장에서 매칭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아마 시장에 있는 뭐 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산운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떤 펀드에 출자를 할 때 당연히 그 펀드의 투자 전략이 뭐냐, 그 펀드의 GP가 누구냐도 물론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그 펀드의 메인 앵커 LP가 누구냐도 분명히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앵커가 어떻게 펀드를 관리를 하고 운용 과정상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경우에 좀 의사결정이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기획한 펀드에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는 좀 매칭 출자 기관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내부의 사정이든 혹은 외부의 사정이든 어떤 유동화 필요성이 생겼을 때 저희가 당연히 그걸 좀 도와드려야 한다는 좀 그런 세 번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서서히 그렸는데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고요. 이 첫 번째는 좀 LP 지분 유동화 시장이 왜 필요한가, 잠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좀 개념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 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시장이 좀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가 해서 지금 해외에 좀 성장 이 어떤 히스토리를 좀 보면서 그로부터 좀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황은 어떤지, 그렇다면은 뭐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LP 세컨더리 시장의 좀 성장 방향은 어떤 것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저희 성장금융이 이제 뭐 일반 세컨더리 펀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모험 투자 시장의 회수 시장 활성화 노력을 좀 해온 경과나 성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순환 사이클을 좀 보여드리는데 뭐 사실은 제가 좀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하다가 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LP와 펀드와 모험 기업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 한번 인체상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허파와 심장과 장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다른 점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사람이 이제 좀 빨리 뛰어야 된다든지 하면은 이제 허파가 막 엄청나게 빨리 뛰면서 굉장히 피를 빨리 돌게 하죠. 빨리 돌게 하면서 심장이 이제 뭐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면서 기능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사실 LP도 이 모험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LP가 아주 좋은 자금을 GP한테 좀 활발히 공급을 하고, GP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기 위해서 곳곳에서 역할을 하는 기업들한테 그런 자금들을 빨리 제대로 분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분배할 때 뭐 여러 가지 저희 그 LP들 입장에서는 좀 분배하는 어떤 그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LP, 뭐 정책성 펀드들이 그런 펀드들이죠. 아니 또 수익을 좀 뭐 그런 모든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고요. 이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이 회수 시장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 요 아래쪽에서 회수되는 모험 투자 펀드와 모험 기업, 그냥 쉽게 벤처 펀드하고 벤처 기업이죠. 에서 도는 시장과 LP와 모험 투자 펀드에서 도는 시장의 자금이 도는 기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먼저 아래쪽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세컨더리 다이렉트, 그러니까 직접 기업 구주를 사고 파는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한 여러 가지 펀드에 이제 투자를 모니터링하면서 보면은 신주 구주 혹은 구주 투자 굉장히 특별히 뭐 세컨더리 펀드가 아닌데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정책적인 펀드 시장에서는 오히려 신주 투자 의무를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실 기업 공개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뭐 12년, 13년 정도 걸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M&A 시장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활발해지려면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뭐 재자본화라든지 뭐 상황 바이백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회수의 하나로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의 회수냐라고 볼 때는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위에 사이클로 보시면은 모험 투자 펀드와 LPI 사이클인데, 뭐 제가 조금 뭐 강조해서 써놓은 겁니다. 뭔가 이익 배당을 하려면은 투자 기업으로부터 이익 회수가 있어야 되고요. 원금 배당을 하려면 원금 회수가 있어야 되고, 청산을 해서 LP한테 다 돌려주려면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원금이 회수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회수 수단만 가지고 있고요. 종속적인 그런 회수 시장입니다. 굉장히 이 장기 펀드가 결성되기 어려운 구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컨더리 시장이 있느냐,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 이것이 뭐 저는 사실 뭐 일종의 뭐 상당히 많은 뭐 만병통치약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천병통치약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P 세컨더리 시장이 왜 중요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LP들이 그러면은 어떤 벤처 펀드나 PF에 왜 출자를 할까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 조직의 미션이나 공공의 요구, 뭐 정책금융기관들이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사실 요즘 뭐 금리도 너무 낮고 뭐 전통 자산들의 수익률이 너무 안 나니까 수익률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뭐 재원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이제 이 재원 배분 상에서 위험 자산을 담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수익률과 인센티브는 좀 결합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요런 순수 FI성 요 세 부분은 순수 FI성 요구도 있겠지만 어떤 조직의 미션이라든지 전략적 목적도 상당히 이 모험 투자 펀드에 출자를 하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수익률이나 순수 FI성 외에 모험 투자 시장에 출자하려는 의도에서 LP 지분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에 좀 답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저의 효소로는 뭐 특별히 뭐 기나긴 회수 기간, 뭐 리스크 관리 안 됨, 뭐 재원이 안 됨, 뭐 사실 좀 모든 재원을 뭐 우리나라에서 뭐 리스크 자원, 뭐 리스크 뭐 VC 펀드라든지 이런 데 몰빵해서 투자하는 투자들은 뭐 특수한 어떤 미션이 있는 기관이 아니면 없죠. 인센티브는 이게 양쪽에 다 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워낙 길다 보니까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특히나 이런 좀 공공의 요구성을 받아가지고 좀 출자하는 기관들은 또 뭐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있지도 않은 마당에 뭔가 출자를 하면 좀 위험하고 뭐 이제 이런 거니까 좀 이런 것들은 또 저해 요소로도 작용하기도 하고요. 뭐 자산에 대한 통제 권한도 부족하고 뭐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고 하여튼 GP가 이제 운용의 정권을 담당하고 있어 보니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뭐 규제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담당자라든지 시장 상황이나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여기에 따라서 뭐 투자 대상 변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 좀 규모 있게 계속 주기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출자자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사실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자 동기를 봤을 때 이 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펀드 잠시만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모험 투자 시장에 들어오기 좀 꺼려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있으시다면 사실은 세컨더리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자산 구성이나 이런 거 뭐 쉽게 말해서 정말 블라인드 펀드면 눈 감고 투자하는 건데 그만큼 GP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좀 체계적으로 GP에 대해 다단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고요. 대신에 세컨더리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자산을 보고 들어간다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GP 평가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민감도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뭐 그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라이머리 출자가 가지는 그런 출자 동기의 저해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뭐 대신에 이제 세컨더리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투자 단가가 굉장히 요소 작용을 하고 역으로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처음에는 프라이머리 투자자는 처음에 펀드에 진입을 할 때 굉장히 제한된 정보로 진입을 하지만 나중에 프라이머리 인베스터하고 세컨더리 인베스터가 만나가지고 세컨더리들이 성사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정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넘어가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스템화돼 있고 시장에 뭐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각하려는 자와 매수하려는 자가 어떠한 스페셜 시츄에이션을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따져가면서 딜이 성사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좀 개념적으로 좀 LP 지분 유동화 시장의 필요성을 좀 살펴봤고요. 일단 좀 저희 성장 방향을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번 해외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좀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벤처 캐피탈이 뭐 한 50년, 60년 뭐 이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30년 정도 지나서 미국에서 최초의 LP 세컨더리 펀드가 탄생했다고 하고요. 뭐 600만 불 규모니까 굉장히 뭐 지금 어떤 화폐 가치로 따지더라도 막 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때의 거래 형태를 보면은 뭐 굉장히 파편화된 거래, 산발적 거래, 어떤 거래 동기 대부분이 뭔가 뭐 일반 법인이나 이런 약간 파편화된 거래, 어떤 유동화 이슈들 그런 굉장히 스페셜한 상황에 따른 거래 형태였다면은 이제 성장기에서는 이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어떤 이 시장이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1980년대에 이제 IT 붐이 막 일어나는 게 이제 2000년대에 이제 Y2K 하면서 꺼지기도 하면서
이제 유동성 확보에 나선 이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상대적으로 뭐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그때 또 이제 글로벌하게 유행했던 투자를 하기 위해서 VCP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이때 이제 최초로 연기금이 그 LP 세컨더리 펀드의 지분을 매각한 사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LP 세컨더리 펀드가 생기고 최초의 연기금 지분 매각이 나올 때까지 한 20년이 걸렸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본 게 이제 이 수십조 단위의 이제 대형 세컨더리 펀드가 탄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기념비적인 딜이 성사가 되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 시장이 뭔가 확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촉매, 그 다음에 특히 모험 투자 펀드의 시장으로 제안을 해보면은 기념비적인 펀드, 기념비적인 딜,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개만 나와주면은 이 시장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저는 경험적으로도 좀 많이 느껴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어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위기 때는 뭐 자산 가격이 붕괴되면서 전통 자산들이 이제 다 무너지니까 이제 자산 배부상의 디노미네이터 이펙트가 벌어지면서 PEVC 지분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뭐 건전성 규제가 또 그때 엄청 강화되면서 또 리스크 자산들에 대한 것들. 대신에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좀 비드오퍼 스프레드가 확대돼가지고 뭐 대형 거래는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GP 주도 세컨더리가 이제 부상하면서 지금 세컨더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데 그냥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은 프라이머리 시장이 먼저 탄탄히 성장해야 좀 다양한 이 프라이머리 출자자와 어떤 규모가 돼야만 일단 LP 세컨더리 성장이 밑거름이 된다. 그다음에 촉매가 발생했다. 사실 뭐 이런 촉매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세컨더리 펀드 시장이 커지기를 저는 바라진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엮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LP끼리 만남으로는 풀지 못하는 것들을 GP가 주도해서 풀어주는 종합 솔루션 기능으로서의 LP 세컨더리 시장이 커지고 있다. 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노란색과 파란색은 뭐냐면은 사실 요거는 뭐 제가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파란색은 지금 우리나라 LP 세컨더리 시장의 현황입니다. 지금 거래 형태는 요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우리나라 LP 세컨더리가 지금 바로 요로 넘어가려는 그런 좀 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고무적이고 요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앞으로 GP들이 더욱더 LP 세컨더리 시장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아까 매도자 구성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성장금융이 한 2천억 이상의 LP 세컨더리 펀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27건의 이 스트레이트 세일, LP 간 스트레이트 세일 거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저희 김준민 대표님의 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일반 법인이 제일 많고요. 펀드, 요거 자사운용입니다, 이게. 예, 많습니다. 정확하게 수천하고 있고, 뭐, 해외는 펜션이라든지, 뭐, 보험 많다라는 거, 아까 얘기가 나온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P 지분 시동 시장에 이제 저희 현황을 좀 보면은 퀘스천을 한 3개 정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만기 10년에 이르는 모험 투자 펀드의 순수 FRO에 참여하는 LP는 누가 있는가? 두 번째는 이 LP 시장이 성장하려면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모든 게 맞아서 그 타이밍에 트랜잭션이 성사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연기금 등이나 이런 대형 기관 투자자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인수 주체가 있는가 국내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이 그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요거는 좀 참 이건 사실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뭐 또 기관마다 또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험 투자 펀드의 참여 동기가 SI성이 강하냐, FI성이 강하냐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정책금융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시장에 어떤 없는 시장을 조성한다든지 뭐 4차 산업, 뭐 혹은 뭐 뉴딜, 스마트 코리아 뭐 그런 굉장히 강한 수익성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어떤 그 SI성, 어떤 전략적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순수 FI성 투자자들은 뭐 연기금 공제 보험, 뭐 캐피탈, 예, 뭐 좀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시츄에이션을 좀 겪을 좀 확률을 한번 좀 나름대로 계산해 봤는데 뭐 아무래도 이런 쪽들은 어떤 뭐 긴급한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는 뭐 나라가 이제 거의 그 긴급해졌다는 얘기가 거의 없다, 정상적인 상황이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일반 법인이나 개인 이제 상당히 이제 스페셜 시츄에이션을 겪을 확률이 높죠. 사실 스페셜 시츄에이션이 겪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출자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거하고도 사실 비슷합니다. 여기로 내려갈수록 이 VCP 모험 투자 운용 규모가 커지고 여기로 갈수록 좀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요 상반에 있는 삼각형에 있는 기관들이 일단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LP 지분 시장을 초기에 좀 형성할 수 있는 일단 그런 거래가 당장 가능한 군이고, 자꾸 요로 좀 넓혀보려는 시도를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그림은 뭐 많이 보시는 제이커브인데, 뭐 제이커브 상으로는 사실 LP 지분이 그냥 전통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의 그 스트레이트 세일이 일어나는 구간은 뭐 그래도 AUM이 어느 정도 쌓이고, 그다음에 좀 좋은 AUM이 다 빠지기 전인 이젠 잔여 어떤 이 리턴이 기대되는 요 구간 정도가 이제 기존의 LP 세컨더리, 전통적인 LP 세컨더리가 일어나는 영역인데, 이제 요 구간, 프라이머리 구간이나 세컨 클로징 이런 자산 빌드업 구간에서 LP 세컨더리 기회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캐피탈 콜 방식의 펀드에서 이 커미먼트한 출자자들이 잔여 캐피탈 콜에 약정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세컨더리 펀드고, 사실은 세컨더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서 인수할 수 있는 좀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향후 잔여 긴 기간이라든지 어떤 유동성 리스크, 내가 남아있는 잔여 블라인드 어떤 리스크를 봤을 때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수기관에서 굉장히 이제 해산 청산 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GP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해수 자산이 여기에 이제 좋은 자산들이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아서, 만기 20년짜리 펀드를 만들 수는 없지만 만기 8년짜리 펀드에서 요 끝자락에 있을 때 이거를 테일엔드 방식으로 하든지, 아직은 뭐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그렇지만 탑업 방식으로 캐피탈 좀 넣어서 한다든지, 이제 이런 기회들이 이제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활발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부분 좀 간단히 제가 직접 만나보면서 좀 들었던 건데, 요 앞에 이제 요 삼각형에 있는 기관들이 좀 매각 동기가 뭔가라는 걸 좀 한번 들어본 겁니다. 뭐 보시면은 뭐 그렇습니다. 보시면 뭐 다 읽어보시면 아실만한 내용인데, 예, 뭐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뭐 자회사 좀 GP에 좀 시드 캐피탈 넣어주고 싶은 니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증권이나 이런 경우는 좀 IBD 소싱을 위한 네트워크 차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순수 어떤 이 수익 외의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LP 지분을 유동하고자 하는 좀 니즈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의 요소도 있습니다. 뭐 적극적인 매각 동기가 부족하고,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시장이 없어서 LP 지분을 팔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이 구체적인 자산 운용 어떤 메인 방법론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규모 있는 매수 주체 부도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LP끼리 만나가지고 뭔가 딜을 성사시키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시장. 특히 이제 요 밑에 있는 삼각형으로 갈수록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커지는 걸 저는 느꼈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LP 지분이 하나 거래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이해 상충이 있습니다. 기존 LP하고 신규 LP는 이건 내가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닌가,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가격 이슈가 있을 거고요.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 펀드 AUM을 좀 유지해야 되는데, 뭐 그냥 다 청산해버리고 펀드 없어지면 또 AUM이 또 확 줄어드는 것도 있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운용사는 한번 IPO까지 가보고 싶다, 기업 입장에서도 나 이 주주랑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기존 LP는 뭐 운용사하고 관계를 끊고 싶다, 혹은 계속 지속하고 싶다, 뭐 하지만 나는 지금 좀 팔아야 된다, 어떡하지?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뭐 스트립 세일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신규 LP 경우는 기존 운용사에다가 좀 프라이머리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돈을 안 받아준다, 그랬을 때 좀 스테이플드 세컨더리 같은 것들이 또 솔루션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이해상충 관계들이 구조화된 LP 세컨더리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저는 상당히 각 이해관계자들 간 윈윈하는 그런 세컨더리 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GP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장금융의 세컨더리 펀드 조성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세컨더리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냥 다이렉트 세컨더리였습니다. 기업의 구주를.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기업의 구주 거래 세컨더리 펀드는 이미 활성화돼 있다라는 좀 인식하에 더 이상 이제 이런 펀드는 이제 좀 지양을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그다음에 2016년, 18년, 20년에 LP 지분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3개 2021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요.
뭐 사실 아까 김주민 대표께서 말씀드렸지만 뭐 결성 실패하는 펀드도 나왔었고 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성장금융의 다른 출자 사업에 비하면 좀 낮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결성이 실패한 앵커 출자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성장금융이 직접 해보자라고 나선 겁니다. 2018년부터. 그다음에 2018년에 이제 기업 구주 세컨더리 펀드를 이제 2개도 조성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한 기업들의 지분. 이제 2018년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뭐 코스닥 스케일업, 코스닥 벤처펀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기인데 아주 초기 기업에 투자한 펀드 지분이 그러니까 이 펀드의 투자 지분이 이제 유동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뭐 시드라든지 프리A 그냥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구주만 하는 그런 이제 세컨더리 펀드를 한번 조성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LP 지분 이 세컨더리를 저희가 직접 이제 투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제가 지금 저희 오늘 발표하는 날이면 투심이가 통과될 줄 알았는데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 6건입니다. 근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6건이고 380억, GP레드 2건, LP레드 4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성장금융은 22개 모펀드를 운용하고 있고요. 이 모펀드는 프라이머리 출자를 할 수 있는 모펀드, 세컨더리 출자를 할 수 있는 모펀드, 코인베스트먼트를 할 수 있는 모펀드, 그다음에 앵커 매칭, 그다음에 블라인드 프로젝트 다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LP 지분 투자팀에서는 22개 중에 8개 모펀드를 담당하고 있고 8개 모펀드의 프라이머리 출자와 세컨더리 출자를 담당한 팀이고요. 이 세컨더리 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속도입니다. 내가 이 상대방 LP하고 뭔가 딜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미 자산의 가격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성장금융은 프라이머리 출자는 이런 긴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펀드를 선정을 하는데 세컨더리 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심사한 다음에 투심이 올리면은 바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요 사례를 지금 시간이 조금 끝난 것 같은데 주요 사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기 이 기업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에 이제 스트레이트 세일을 했던 거래고요. 보시면은 조금 이 잘 나가는 포트폴리오 몇 개, 조금 이제 그냥 약간 평이하게 가는 조금 어려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경우가 있는데 뭐 투자 의의로는 좀 굉장히 좀 정책성이 높은 펀드에 매칭 출자자의 중간에서 지원해줬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LP의 좀 디노미네이터 이펙트도 좀 같이 해결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 역으로는 여기를 보시면은 세계 프로젝트 테일엔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1, 2, 3가 다 프로젝트 펀드고 여기 2개의 자산이 남겨서 당겨져 있는데 이 3개를 동시 청산시키고 요걸 하나의 펀드에 담아서 저희가 이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뉴 펀드 통한 이제 추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이 펀드 구조, 이 펀드의 구조를 이 GP가 이미 한번 여기서 쉽게 말해 이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나온 포트폴리오죠. 이 LP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한번 성과 보수가 나온 이 자산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펀드 구조를 좀 특화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업들이 여기서 한번 좀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딜인데 아직 저기 원래 투심이가 좀 회사된데 좀 이해관계자가 많아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구조화된 프로젝트 펀드입니다. 뭐 후순위 투자도 있고요. SPC가 차입해가지고 리캡한 다음에 LP들한테 중간에 좀 디스트리뷰션도 했고 좀 굉장히 그런 또 바이아웃 펀드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라서 그 이해관계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 요 세 개의 딜이 좀 대표적으로 굉장히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딜이라서 오늘 좀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안내 말씀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그 성장금융의 LP 지분, 출자 지분, 인수 프로그램 여기 약간의 이런 배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지분, 저런 지분 거래가 가능한지 클릭하시면 나오니까 이건 간단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욕심 때문에 좀 말을 급하게 해서 그런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자, 다음 발표는요. 장상익 한국벤처투자본부장께서 중간 회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상익 본부장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한국벤처투자본부장이신 장 본부장님은 공인회계사를 지내다가 한국벤처투자에 합류하셨습니다. 운용본부 1팀장, 엔젤투자본부장, 글로벌 본부장 등을 거치셨고요.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 현재 국내 벤처펀드 출자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포럼을 마련해 주신 우리 팍스넷 뉴스의 이성호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 이제 두 분 김주민 대표님하고 박성호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중간 해수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모태펀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는 저희가 이제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현황을 먼저 리뷰를 하고요. 그 리뷰를 하면서 중간 해수 시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이제 국내 이제 벤처 투자 시장의 이제 회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 회수 시장 중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출자 지분 세컨더리 시장에 대해서 개요하고 해외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모태펀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은 2016년에 2조 1,50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에 4조 3천억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년간의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매년 20% 이상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2019년보다 좀 증가하게 이제 벤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그 중기부에서 주관이 돼서 이제 패스트 클로징이라든지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한 이제 인센티브 이걸 통해서 아마 달성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이제 벤처 펀드 이제 결성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보면은 이제 2016년에 3조 8천억 정도 이제 결성이 됐다가 작년에 이제 6조 5천억까지 커졌습니다. 매년 이제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한 1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표시된 게 이제 공공 부문이 아닌 이제 민간 부문에서 이제 참여한 금액인데요. 16년에 이제 2조 2천억부터 2020년에 보면 이제 4조 3천억까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분은 이제 연평균으로 보면 이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벤처 펀드 결성 자체도 커지지만 참여하는 민간의 참여 속도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LP 지분 유동화라든지 LP의 지분을 중간에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 중간 해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고요. 중간 해수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벤처 투자 시장 자체가 이제 확대되는 그 선순환 구조가 확립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 이제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LP들 입장에서 보면 간접 투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조합을 통해서 중소벤처 기업에 이제 투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회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제 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벤처 기업 자체를 엑싯을 통해서 이제 배당을 받아서 이제 회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직접 LP 지분을 매각을 해서 회수하는 그런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VC 시장에 국내 이제 회수 시장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연도별로 쭉 보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신규 투자는 계속 증가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4조 3천억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원금 기준으로 회수 금액을 보면 매년 1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이제 1.5조까지 커졌습니다. 이 갭이 지금 현재 이제 엑시트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정리돼야 될 그런 이제 개별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벤처펀드 출자자의 구성이 주로 이제 정책금융보다는 이제 민간금융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유동성 위험이 좀 있는 부분은 이제 개인이라든지 일반 법인들이 주로 유동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엑시트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다음 재출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개별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이제 주요 해수 방법은 크게 이제 IPO, M&A, 세컨더리, 뭐 스펙 이런 그 외에도 이제 뭐 풋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IPO 쪽을 보면은 지금 이제 해수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선호되고 있는 수단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투자 기업이 이제 상장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한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펀드 기간이 한 8년이라고 볼 때는 이런 기간의 디스매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M&A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사회 인식 또는 이제 뭐 세무상의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M&A 시장은 활성화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M&A하고 이제 IPO가 결합된 방식인데 지금 현재 스펙으로 상장되어 있는 데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M&A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약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출자 지분을 이제 출자한 일반 주식을 다른 이제 세컨더리 펀드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존재하게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VC 주요 해수 방법 중에 IPO나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 사용 수단이 많이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M&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 주도의 이제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상의 약간의 이제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중에서도 구주 세컨더리는 자생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이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장외 시장의 가격이 이제 IPO 막 된 주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자생적으로 개별 일반 세컨더리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신문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LP의 직접적인 출자금을 해소하는 방법인 LP 지분 유동화라든지 그런 롤오버 방식의 이제 그런 지분을 직접적으로 엑시트하는 그런 수단들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출자 지분 세컨더리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시장에 이제 참여자들은 크게 이제 GP가 있고, 그다음 매도하는 LP가 있고, 매수하는 LP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참여 동기를 보면 주로 이제 매도하는 LP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확보라든지 이제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규제에 대한 회피 이런 부분을 위해서 매도할 의사가 생기는 거고요. 매수자 LP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기존에 이제 처음부터 투자하게 되면은 블라인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세컨더리로 해서 출자 지분을 사게 되면 블라인드 투자에 의한 위험이 감소가 되고 포트폴리오를 다 아는 상황에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블라인드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해수 기간도
기본적으로는 벤처 펀드 같은 8년이지만 투자 기간이 끝난 이후에 주로 이제 출자 지분 세컨더리가 된다면 투자 기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산업이나 지역 또는 이제 빈티지에 대한 분산 효과 때문에 LP 지분을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참여 동기를 알 수 있고요. GP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처음에 참여한 LP의 요구에 의해서 서로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이제 매수자로 들어온 그런 LP의 이제 네트워크를 신규 LP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래를 성사시키는 그런 참여 동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엔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펀드를 청산하고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서 기존 펀드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이전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청산하는 펀드에 이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고 신규 펀드에 대한 또 관리 보수라든지 또 추가적인 성과 보수 이런 부분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구조와 방식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펀드의 출자 지분을 인수하는 그런 방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대상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반 세컨더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출자 지분 세컨더리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의 복잡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뭐 GP 주도 세컨더리하고 전통적으로 하는 스트레이트 세일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한테 익숙한 거는 주로 이제 스트레이트 세일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좀 익숙하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GP 주도 세컨더리는 최근에 이제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이제 거래 구조 및 방식을 김준민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추가 나입 방식이나 이제 테일엔드 방식이 있는데 추가 나입 방식은 우리 국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래스를 구분해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민법상으로 보면 조합이 전부 다 공유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테일엔드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LP 지분 유동화와 GP 주도 세컨더리 뭐 테일엔드 방식으로 통으로 매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LP 지분 유동화는 이제 유동성이 각각 개별 이제 LP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합 내에 이제 특정 LP의 지분을 거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 주도 세컨더리로 해서 테일엔드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는 GP가 주도해서 전체 이제 LP를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펀드를 결성을 해서 기존 펀드에서 자산을 새로운 펀드로 다 이관시켜서 만드는 그런 세컨더리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장점, LP 지분 유동화의 장점은 기존 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핵심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유동성을 위해서 지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는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신규 LP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블라인드 풀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 아는 상황에서 지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이루어진 지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이제 평가할 건지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P 주도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LP로 참여하는 데는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자산들로 펀드가 구성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풀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고요. GP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지속 관리라든지 또 다른 그 펀드를 조성함에 따른 이제 관리 보수라든지 또 다른 이제 성과 보수를 취할 수 있고요. 그다음 기존 펀드를 청산하게 되면 청산 트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LP 같은 경우도 이제 테일엔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청산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나름대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결국은 이제 펀드의 만기가 새로운 펀드를 만들므로 해서 만기가 연장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의 관리 비용이라든지 또 이제 기존 펀드 LP와 신규로 들어오는 LP 간의 어떤 정보 비대칭성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가격 이슈 이런 부분이 아마 제일 큰 이제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P 지분 유동화와 GP 주도 세컨들의 큰 차이는 이제 GP가 어떤 GP 주도 세컨들에서 큰 롤을 하기 때문에 GP가 어떤 베네핏을 갖느냐 이런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세컨더리 시장 동향 보시면은요, 2019년 같은 경우에 이제 850불까지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주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도 세컨들이 한 80% 정도가 출자 지분 세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세컨들이가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세컨들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해외는 주로 이제 지분 세컨들이로 해서 시장이 많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세컨더리 시장의 주요 이제 동향은 앞에서도 이제 설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GP 주도로 이제 세컨더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이제 구조화를 동원을 해서 거래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좀 복잡하게 이렇게 복잡한 유형의 이제 거래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중간 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모태 펀드가 해야 될 역할은 저희가 크게 이제 세컨더리하고 엔젤 세컨더리 그다음에 LP 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컨더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04년부터 17년까지 31개의 이제 펀드에 1조 1,600억 정도의 펀드가 결성이 됐고 투자가 이미 다 완료가 돼 있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장외 시장 자체가 약간 과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세컨더리 일반 세컨더리죠. 그러니까 개별 주식에 대한 세컨더리는 이미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엔젤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2년 이후에 7개의 1,600억 정도의 규모로 이제 펀드를 결성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투자 중인 펀드는 2개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투자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진율이 한 35% 정도 되는데요. 투자 여력은 좀 있지만 여전히 이제 엔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개별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엔젤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펀드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LP 지분 유동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4년 이후에 4개의 2,140억 원 규모로 결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개 펀드가 560억 정도인데 지금 이제 소진율이 72%입니다. 그래서 소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펀드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모태가 출자하지 않은 LP 지분 세컨더리를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이제 7개가 결성된 걸로 파악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주목적을 달성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를 쭉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태에서 최초로 이제 LP 지분 유동화를 만든 이제 K2의 사례를 보면 결성 후에 4년째 되는 시점에 이제 주목적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출자한 얼머스라든지 포스코 기술투자에서 한 경우는 결성 후에 1년 내에 다 주목적 투자는 다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그 주목적 달성 시기가 빨리 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엔젤 세컨더리 시장을 이제 추가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LP 지분 유동화 펀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새로운 이제 출자 분야로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벤처 펀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LP들의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LP들한테 승인을 받거나 또는 이제 다른 LP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규약상에. 그게 이제 표준 규약으로 해서 이제 전체 다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주요 앵커 출자자들끼리 모여서 지분 유동화 펀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예외적으로 그런 이제 다른 조합원들의 성인이라든지 우선 매수권을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 주도 이제 세컨더리 부분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 펀드의 만기를 연장을 해주면 동일한 효과를 걷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저희는 이제 유동성 문제가 큰 문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LP 지분 유동화 펀드를 통해서 LP를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엔드 방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배정하기는 이 테일엔드 방식으로 하려면 약간 이제 수시 방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제 테일엔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 펀드 성격으로 이제 출자 예산을 배정한다는 게 저희들은 약간 좀 정시 사업을 통해서 주로 대부분의 이제 출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주도 세컨들의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은 이제 이해상충 부분인데요.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이해상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상충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키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각 LP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해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패널 토론입니다.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민 메타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박성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LP 지분투자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상익 한국벤처투자본부장 함께하십니다. 이근창 신한캐피탈 투자금융 4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토론은 벤처캐피탈협회 김영수 전무님이 좌장을 맡으셨습니다. 앞서 이번 포럼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전문가 이외에 민간 LP를 대표해서 신한캐피탈 이근창 부장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럼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협회 김영수입니다. 이렇게 2021년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벤처 투자 중간 회수 시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업계에 있는 저로서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에 앞서서 좀 아쉽게도 오늘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양승욱 과장님이 패널로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과에 코로나 관련 뭐 밀접 접촉자가 계신 것 같아서 갑자기 오시다가 아마 국 전체가 아마 자가격리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부득이 토론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생각드릴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순서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근창 우리 신한캐피탈 부장님께서 아마 이제 세 분의 발표를 보시고 뭐 그 발표 내용도 좋고 혹시 뭐 지금까지 어떤 이제 VC 어떤 중간 해소 시장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혹시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표 순서대로 우리 김준민 대표님, 그다음에 박성호 팀장님, 그다음에 장상익 본부장님 말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냥 모두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벤처 생태계 되게 중요한 인프라 우리 얘기하면 벤처 기업,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해수시 시장 뭐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는데 지난 2월 이제 중기벤처부가 뭐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에 발표했는데 그냥 한 5년간 이제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의 가치를 쭉 분석을 했는데 재밌는 통계예요. 우리가 보통 보니까 벤처캐피탈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2015년도에는 한 51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작년도 말에 갔더니 한 320개, 한 6배죠. 6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뭐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우리 유니콘도 2015년에 2개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11개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우리 벤처 기업의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의 역량이나 성과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장상익 본부장님도 우리 연간 벤처 투자 규모 말씀해 주셨는데 뭐 2015년에 2조 우리가 800억 하면서 우리가 1차 버블 때 뭐 성과를 15년 만에 넘었다고 해서 대대적인 우리가 뭐 행사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미 그거를 2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뭐 펀드 규모는 뭐 2015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보면 더 성과가 더 놀랄 정도로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뭐 우리가 1분기에 보니까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나 증가했습니다. 펀드는 뭐 한 거의 200%, 19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벤처기업의 성과나 역량 되게 좋고 벤처캐피탈의 펀드 투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회수 쪽은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특히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쿠팡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또 뭐 쿠팡은 그렇죠. 쿠팡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이 가능할까라고 뭐 의심이 될 정도로 적자가 너무 심해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권고까지 받은 기업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뭐 100조 원이 넘는 그런 시총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두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성이 강조돼서 벤처기업 지정 취소가 됐던 기업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텐데 미국에서 지금 뭐 상장해서 이게 20조 원이 뭐 100조 원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부럽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외국계 VC 중에서 알토스 벤처스가 되게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지난해 5개 유니콘 중에서 최근 5개 유니콘 중에서 4개가 알토스 벤처스가 투자할 정도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굉장히 긴 호흡의 투자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긴 호흡의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게 되게 이제 향후의 어떤 그런 이제 우리 그 벤처 캐피탈에 주는 어떤 그런 그 뭐 교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될 건데 사실 우리는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일단 펀드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우리 회수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가 됐던 중간 회수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성장을 시키면 우리가 조금 그 긴 호흡의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인프라 중심의 좀 긴 호흡의 투자도 지금보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그 중간 회수 시장 우리 지금 그 LP 지분 유동화라든가 뭐 GP 주도 세컨더리나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박성호 팀장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꽤 많이 벤처가 성장을 했는데 이런 성장이 아직까지는 정부나 공공 부분의 중심의 성장이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이 좀 더 균형 있게 성장을 할 수 있냐 그런 쪽인 측면에서 아마 벤처 쪽 중간 회사 그러니까 중간 회수 시장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토론회를 다니면서 진짜 저는 오늘 이렇게 토론자들의 면면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너무나 실무를 치열하게 경험을 하면서 어떤 시장 상황, 그다음에 플레이어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주로 이제 다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대부분 다 이해는 하셨겠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들도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이런 중간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이근창 부장님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느라고 말씀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근창 부장님께서 그다음 발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캐피탈 이근창 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앞서 이게 김주민 대표님, 박성호 팀장님, 그 장상익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그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장상익 본부장님께서 그 이해상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100%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조금 그 관심이 생겨서 그 구주 또는 그 LP 지분 세컨더리로 그 회사 지분을 직간접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회사는 지금 아주 핫한 회사가 돼 있어서 좀 제가 어떻게 이거를 뭐 저희 회사에서 이거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기존의 어떻게 보면 투자자죠. 기존의 GP에서는 이제 좋은 자산은 이제 계속 테이크하려고 하고 또는 이제 회수를 직접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자산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중간 회수가 뭐 사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참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최근의 사례 들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 펀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적정하게 이제 매각해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느냐가 있고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뉴펀드 입장이죠. 뉴펀드 입장에서는 좀 적정한 가격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세 대비해서 우리가 좀 메리트 있게 또는 이제 할인해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좀 짧게 생각해 본 바로는요.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민간 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일종의 이제 기존 매도자 또는 기존 펀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사실 이제 조기 청산을 통한 이제 수익률 제고라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좀 방향을 정했으면 하는 게 저희 이제 그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바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로운 펀드 입장에서 그 약간 이제 적정 가격에 이게 세컨더리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그러한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좀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세컨더리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제 테일엔드 방식이라는 그런 거래를 예로 들어 봤을 때 이게 이제 기존 펀드의 만기 연장과 뭐가 다르냐? 라는 이제 현실적인 질문에 이제 직면했을 때
이게 금융기관 및 이제 뭐 보통 운용사 또는 이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뭐 참 대응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일단 뭐 제가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예. 뭐 일단은 제 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김준민 우리 메타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좀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실무 그러니까 세컨더리 펀드를 사실 초기부터 잘 운영을 해오셨고 사실 세컨더리 쪽의 GP로는 그 굉장히 업계로부터 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하면서 혹시 우리가 제도적으로 혹시 뭔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사실은 GP가 사실 뭐 우리가 정책 당국에 가서 이렇게 뭐 개선 건의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혹시 이렇게 펀드를 운영하면서 혹시 우리 앵커 LP들한테도 좀 그런 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우리 중기벤처에서는 아직 부득이 못 오셨는데 저한테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준미 대표님. 예. 아까 그 장상익 본부장님께서 그 발표 자료 중에 있었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 펀드 규약은 너무나 지금 표준화되어 있어서 그 LP 지분을 세컨더리 거래를 하려고 할 때 나머지 LP한테 모두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LP 세컨더리는 상호간의 거래를 확정짓더라도 거래가 현금 거래까지 완료되는 데는 최소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장상익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LP 세컨더리 전문 펀드가 세컨더리 거래를 이룩할 때에는 GP의 등록 업무 정도로만 좀 간략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행정 절차가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LP 세컨더리 펀드를 이제 운용하다 보면은 사실 GP의 지원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A라는 GP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다른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인수를 하다 보면은 GP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 스트레이트 세일즈 거래에서 그 해당 펀드의 GP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라는 GP가 굳이 스트레이트 세일즈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그 LP 간의 거래에 뭐 굳이 도와주는 이유는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 GP가 그런 거래를 도와줬을 때 뭔가 새로운 페이버를 얻을 수 있는 그 동력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좀 좀 고민해 주시면은 그 LP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에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준민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규약 표준화 문제, 그다음에 LP들 간의 뭐 제도적 합의 문제 같다. 우리 장상익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따 우리 장상익 본부장님 좀 같이 좀 더 보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박성호 팀장님께서 혹시 발표 중에 혹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거나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우리 LP 유동화 펀드 뭐 이제 이거를 활성화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 성장금융이 향후 어떤 역할, 방향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GP들이 전략을 세우고 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개선 과제도 좋고 아니면 뭐 혹시 GP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 그다음에 뭐 정부 포함해서 한국성장금융이 그런 중간 회수 시장 뭐 LP 지분 유동화라든가 GP 주도 세컨더리라든가 이런 걸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 이런 것도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뭐 발표하면서 제가 좀 말도 빨랐고 좀 뭐
조금 혹시나 조금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냐라고 이제 좀 말씀을 주시면은 김지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시장이 조기에 빨리 좀 안착되기 위해서는 GP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는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GP가 주도하는 그런 구조화된 LP 세컨더리 딜이 됐든 아주 단순한 구조의 LP 간의 거래를 됐든 그 GP가 그 복잡한 절차를 각 LP 간의 어떤 그런 트랜잭션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LP들을 설득하고 그 절차를 이끌어줄 의지가 있느냐. 사실 스트레이트 세일 LP 세컨더리 거래에서는 GP한테 가는 베네핏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아까 여러 발표자들 분들께 장표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LP 지분을 이제 좀 많이 매각하고 있는 주로 주체들은 사실 법인들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법인들이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일반 법인 중에는 뭐 시리즈로 매년 규모 있게 빈티지 맞춰가면서 출자하는 곳은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P 입장에서는 이 지분 유동화를 지원해 줌으로써 예를 들면 이제 뭐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아까 스테이플드 세컨더리 또 내 신규 펀드에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은 또 적극적인 유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재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LP 지분 거래 시장에서는 그게 조금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펀드 출자를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게 뭐 저희가 제도화돼 있거나 그런 게 없지만 저희가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게 LP 세컨더리 기회를 좋은 기회를 만약에 우리한테 제공해서 그게 LP 간의 직접 거래를 잘 지원해 주면은 뭐 예를 들면 이 GP의 능력을 거기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컨테스트 방식으로 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스테이플드 그 어떤 출자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충분히 좀 향후에는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장금융이 이제 작년 12월에 LP 지분 투자팀이라는 게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고 아마 이 조직은 뭐 제가 뭐 아직 뭐 인사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걸로는 좀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담당하고 있는 제가 좀 많은 그런 트랙이나 레코드 그다음에 그런 또 보여줘야만 좀 그런 기능이 확대됐는데 저희는 이제 간접 출자도 하지만 LP 지분 세컨더리 펀드의 앵커 출자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저쪽에 계신 메타 인베스트먼트의 김준민 대표님하고 뭐 경쟁하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직 이 시장은 계속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김준민 대표님이 뭐 우리나라에서 LP 지분 정말 전문가시지만 어쨌든 김준민 대표님이 몸을 뭐 10개로 쪼개실 수는 없으니까 김준민 대표님은 김준민 대표님 영역 활동을 하고 또 저희는 그동안에 이제 계속 앵커 출자를 한 8년 가까이 해왔고요. 상장사 다이펀드 사모국 시절부터 하면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LP, GP 관계로 또 여기서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좋은 사례를 보여줘야 또 외부에서 그 사례를 보고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올해 초였죠. 아마 저희 이제 좀 큰 규모의 이제 메타하고 K클럽에서 운영하는 LP 세컨더리 펀드 저희 자펀드가 하이펀드가 결성이 되었는데 뭐 향후에도 이 LP 세컨더리 간접 투자 펀드를 저희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매년 하나씩 조성해 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의 관심사고 또 경영진의 관심사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모펀드를 이제 그 목적에 맞게 결성하면서 그에 맞게 이제 하위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또 기회가 생겨서 그런 또 모펀드 출자자를 태평할 수 있다면은 또 이런 자펀드 투자 사업도 계속해서 병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장상익 본부장님한테 좀 뭐 발표도 잘 해주셨고 사실은 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뭐 이제 GP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컨택을 하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그 세컨더리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썩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제 LP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게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출자자들이 뭐 일반화돼 갖고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우리 앵커 LP들을 중심으로 이 펀드레이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아까도 우리 장사님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뭐 LP들 간의 어떤 협의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GP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는 우리 현재 제도나 아니면 펀드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어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너무 엄격하고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뭐 이런 세컨더리 펀드를 그러니까 이 펀드를 만드는데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게 시장이 계속 좀 확대되는데 어떤 불편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LP 지분 유동화 관련해서 이제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어떤 규약 자체가 약간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주요 LP들끼리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는 이제 성장금융도 들어와 있고 이제 산업은행도 들어와 있고 뭐 다른 이제 앵커 LP들 뭐 국민연금도 초청은 했지만 참석은 안 했고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런 이제 LP 지분 유동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이제 성장금융이다 뭐 산업은행 이런 부분 노력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이슈가 이제 이해상충 부분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벤처 투자 시장 자체가 약간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하고 다르게 공공 부문이 약간 주도가 돼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LP들이 가지는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상충 민간 같았으면 그냥 뭐 서로 간의 양에 의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래도 이 공공이라는 조직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이제 거래 자체가 약간 이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이해상충이 약간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만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약간 이제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약간 도움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상충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그런 부분도 이제 조정이 될 거로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벤처 투자 시장 자체가 공공 LP하고 그다음에 연기금들이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유동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세컨드리에서 왜 이거를 정리하고 테일엔드로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세컨드리 시장을 GP 주도로 하는 이제 세컨드리 시장의 이제 활성에 저해 요소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최근에 이제 그런 요구들이 이제 저희하고 이제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이제 GP들하고 그런 요구들이 있다는 건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원칙을 이제 좀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포럼 같은 걸 해서 시장의 의견을 좀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럼을 할 때 그런 니즈가 있으시는 GP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인바이트를 할 텐데요. 그런 자리에서 서로 잘 논의를 해서 이해상충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이 세컨드리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뭐 이제 지금 네 분 발언을 잠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이근창 부장님께서는 이해상충 문제, 그다음에 매매 가격과 관련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테일엔드 펀드가 이제 LP 입장에서 보면 GP 어떤 만기 연장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준민 대표님은 이제 규약의 그 표준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규약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러니까 펀드별로 주요 LP들 간의 어떤
그 합의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런 좀 그 행정 절차를 좀 단순화하고 좀 간략하게 어떤 그런 약간 위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합의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건의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박성호 팀장님은 우리 중간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GP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마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향후 어떤 한국성장금융의 계획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LP 지분 유동화 팀을 아마 확대 개편하고 그다음에 그 확대 개편을 통해서 트랙 레코드를 우리가 좀 확인시켜줘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좀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미래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장상익 본부장님은 앵커 LP들 간의 합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민간 LP들보다 공공 LP들이 합의가 더 어렵겠구나. 민간 LP들은 사실은 이슈가 단순한데 공공 LP들은 이슈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합의가 되게 어렵겠구나. 그러면 우리 중기벤처부 우리 과장님 알아주셨지만 조금 위쪽에서의 어떤 약간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연기금이 유동성 문제가 적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유동성 문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런 이슈도 좀 다를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좀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 아까 특간자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후 포럼을 통해서 시장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부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저희 이제 민간 LP 입장에서 그냥 이제 좀 약간 이제 근본적인 이제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장상익 본부장님 자료도 나와 있지만은 요게 이제 아직은 시장이 시장 규모가 저희 세컨더리 시장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원 오브 댐인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기관 또는 저희 이제 부서 또는 개인 입장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시장은 당연히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커질 것이라고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세컨더리 시장 또는 테일엔드 시장이 이제 FI 입장에서 투자 대상으로서 적절한가 또는 이제 이게 꼭 이쪽에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유인책이 FI 입장에서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FI 전반적으로 어떤 좀 고민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게 이러려면 이제 사실 시장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약간 또 이제 순환 참조 같은 그런 이제 좀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된 한 작년 정도부터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예, 우리 김진민 대표님. 사실 이제 그러니까 벤처펀드나 PE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GP들 입장에서 왜 테일엔드를 하고 싶냐 그거를 좀 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앵커 출자 기간이나 연기금 등은 연장하면 되죠, 만기 연장. 하지만 GP는 앵커 출자 기간이나 연기금한테 저 1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하는 이 요청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사실 GP 입장에서는 3년만 연장해 주시면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더 모니터링 시켜갖고 더 좋은 수익률로 청산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3년 연장이란 말을 앵커 출자 기간이나 아니면 연기금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일엔드를 또 희망하는 거고요. 또 사실 GP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펀드를 만기 연장을 하면서 계속 사후 관리 업무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용사들의 근본적인 존재의 의미는 투자를 하고 재고를 쌓고 또 재고들을 이제 회수하면서 수익을 내고 하는 게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규 투자를 하려면 새로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만기 연장만 되고 있고 청산 실적을 가지고 있지를 않으면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만기 연장하는 거랑 그 펀드만 본다면 뭐가 다르냐 하지만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GP 입장에서는 지금 운영 만기가 도래해서 뭐 6개월, 1년 혹은 2년 연장한 펀드들을 빨리 일단 청산해서 일단락시키고 그 다음 펀드를 그거는 이제 테일엔드로 이제 새로운 펀드로 사후관리 전문 펀드를 만들면서 또 새로운 돈을 유입할 수 있는 신규 펀드를 조달을 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게 제 생각에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두 분이 좀 우리 앵커 LP들 두 분이 좀 추가적인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긴 호흡의 투자도 이제 필요한 거 아니냐. 한 10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러면서 성과를 이제 그렇게 약간 우리가 긴 호흡의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GP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투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펀드 상황으로는 그런 긴 호흡의 투자가 사실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GP가 우리가 모험 자본 역할을 잘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적 중에 하나도 우리 이제 긴 호흡의 투자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김준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테일엔드 펀드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성호 팀장님도 좀. 예, 어쨌든 초기 기업들이 굉장히 요즘 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확실히 시장에서 뭐 3년, 7년 이제 이런 구분이 아니라 정말로 흔히 말하는 정말 스타트업 팀, 이 팀에서 이미 뭐 IRR이 몇 자리 수인지 모를 딜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아주 엑셀러레이팅 단계에서 그런 딜을 IPO까지 쭉 끌고 가는 투자들이 엄청난 이 수익을 거두는 게 이미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에 대한 이 관심이 이미 많이 퍼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세컨더리 딜들이 계속 손바뀜이 하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투자자들, 펀드에. 요즘 GP들 이제 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초기 기업부터 그 기업을 봐오신 분들을 보면은 IPO까지 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중간에 뭐 프리 IPO나 이런 식의 그냥 매각할 기회가 있지만 그걸 굳이 매각 안 하고 쉽게 말하는 테일엔드로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고요. 좀 테일엔드를 하면서 뭐 만기가 뭐 3년, 저희도 테일엔드 거래가 이제 직접 한 게 2건이 있는데 만기를 뭐 3년 잡으시면 넉넉하게 그냥 한 5년, 그러면 이제 앞서 8년 하고 5년 하면 13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드리면은 이제 뭔가 게다가 또 테일엔드 펀드의 구조를 기존 펀드와는 좀 다르게, 예를 들면은 관리 보수는 조금 낮추지만 이미 뭐 딜소싱 다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성과 보수는 좀 더 높여주는, 그래서 한 번 더 GP한테 이 기업과 함께 아주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둬서 뭐 IPO가 됐든 전략적 M&A가 됐든 이제 흔히 말하는 모험 자본 시장의 품을 이제 떠날 때까지 뭐 그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여담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그 일자리 동행 펀드라고 만기 12년짜리 펀드를 한번 출자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자 사업 하면서 이제 결국 컨셉은 초기부터 IPO까지 한번 한 펀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펀드를 해보자라는 만기 12년의 연장까지도 가능한 펀드를 하나 만들어 출시했는데 뭐 담당 이제 GP가 결국 약간 저희 최소 결성 규모를 넘어서 결성하기 성공했는데 LP 모으시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장사익 본부장님 혹시 뭐 테일엔드 펀드 관련해서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뭐 제가 그 김주민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제 GP의 입장도 이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 LP 이제 지분 유동화라든지 이렇게 LP 세컨더리 관련해서는 약간 이제 우리 그 LP의 구성이 약간 좀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공공 쪽에 있는 LP들은 사실은 이제 가격이 이제 객관적으로 나와 있으면 상당히 편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가를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비상장 회사하고 벤처 회사에 투자되는 이제 벤처 펀드의 가치라는 거는 사실은 뭐 시점에 따라 다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부의 비대칭성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쉽게 동의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그럼 어떤 절차와 방향을 가지고 해줄 건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업계 분들 모시고 저희가 한번 또 회사 내에서 이제 포럼을 할 텐데 그때 좀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저희 식사도 하시러 가야 되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예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이때쯤 뭐 엄청난 위협을 많이 느꼈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야 이게 그 벤처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얼마만큼의 타격을 입을까 너무나 걱정했던 시기가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상반기 기준으로 투자가 한 30% 가까이 줄고 뭐 이러면서 야 이거 정말 너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벤처도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겪는 과정에서 의외로 너무나 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뭐 작년에 뭐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뭐 크래프톤, 작년에 뭐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뭐 이전에 어떤 IT 중심의 성과의 스펙트럼도 되게 다양화되면서 벤처 투자가 최근에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단은 이렇게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뒷단에 우리가 자꾸 회수시장 이런 거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야 이거 뭐 VC가 이거 회수하려고 하는 회수시장이야. 사실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이 잘못된 거죠. 어떤 엑스마켓 앞단은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선순환을 위해서 우리 뒷단에 있는 엑스마켓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성장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여기 계신 LP들, GP들, 그다음에 정책 당국 이런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중간 회수 시장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너무나 좋은 발표, 토의를 해주셔서 아마 우리 그 중간회수 시장의 발전에 오늘 저희 포럼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좋은 포럼을 만들어 주신 우리 팍스넷 뉴스께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벤처캐피탈 포럼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이번 포럼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발표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